자, 이제 분배 활동. 자, 분배 활동이란 뭐냐? 이 분배라는 것. 자,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려면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 근데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자연자원, 자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은 15페이지죠. 자, 15페이지와 14페이지를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자, 이걸 이제 한번 간단히 강의를 해볼게요. 자, 자,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생산을 하는 경제 주체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소비 활동의 경제 주체를 뭐라고 가게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가게와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관계인데, 즉 내가 빵을 사면 빵집이 나에게 물건을 판매하죠. 그러면 빵집은 기업이 되고 빵을 산 나는 가게가 되는 거죠. 이 둘은 시장에서 만납니다. 시장. 근데 시장에는 종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생산물 시장과,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볼게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생산물이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물건, 인간의 행위. 내가 미용실 가면 미용 서비스를 받는 거죠. 예. 근데 미용실 언니나 누나나 아주머니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고 나는 가게가 되는 거죠. 아무튼 생산물에는 재화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그럼 학교 매점은 재화를 판매하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거래에 참여한 가게와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만나요. 그럼 생산 요소가 뭐냐면은 생산에 필요한 것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아까 교과서 봤듯이 토지, 노동, 자본.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사요? 사오죠.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물건을 사요, 팔아요? 팔죠. 그럼 결국 기업이 생산물을 제공하고 가게가 받아 쓰는 이런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흐름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기업이 이 물건을,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즉 재화 서비스를 가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샴푸도 사야 되겠고요. 염색약도 필요하겠고요. 또 뭐 가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뭐 바리깡 뭐 등등 여러 가지, 거울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기계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어야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듯이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자, 노동은 알겠죠. 노동은 미용실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고용된 미용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토지와 자본이 뭐냐 하는데, 이 토지는 말 그대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토지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연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노동을 굳이 자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본이 뭘까요? 자, 자본을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하고 자본은 경제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 자본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본에는 종류가 두 자본이 있어요. 물적 자본이 있고요, 금융 자본이 있어요. 그럼 금융 자본은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 안에는 돈이 있다라는 것은 맞지만, 돈이라고 해서 다 자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적 자본, 이게 뭐가 있냐면 기계, 공장, 설비, 이런 것도 자본이에요. 그러면 아까 예시를 보면 기업이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샴푸, 염색약, 가위, 거울, 기계 등등이 필요하죠. 가위, 거울, 기계 이런 것들이 미용실 입장에서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네. 자본을 이제 물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물적 자원.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생산을 위해서 물건을 구입했겠죠? 뭘 구입했습니까? 노동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자본을 구입한 거예요. 노트북이라는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는 누가 제공하느냐? 이 생산 요소의 주인들이 있겠죠. 네, 그 주인을 가게라고, 색깔을 똑같이 해볼게요. 가게가 제공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고,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되네요. 거꾸로 역할이 바뀌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흐름, 이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흐름을 실물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요 흐름을, 이 색깔을 실물이라고 하고요. 실물이란 말은 생산물과 생산 요소를 말합니다. 자, 이제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까만색. 이제 돈의 흐름도 같이 갑니다. 돈을 이제 화폐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면, 자, 내가 빵을 사 오면 빵을 공짜로 그냥 가져오진 않죠. 대가를 치릅니다. 이걸 소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기업에 들어가죠. 기업에.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수입됩니다. 판매 수입. 그러면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지출할 수 있었던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가게는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을 기업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돈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가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벌기 위한 방법은 일을 열심히 하든지, 뭐 자본을 많이 갖고 있든지, 땅이나 어떤 자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은 이런 물건을, 이런 생산 요소를 구입해 오면서 공짜로 구입하지는 않았겠죠. 지출을 했을 거고, 이 지출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네 가지 개념: 수입, 판매 수입, 소비 지출, 소득, 비용, 네 가지가
돌고 안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예, 화폐의 흐름은 이렇게 돌고 있고요. 실물의 흐름은 이렇게 돌고 있죠. 예, 반대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분배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그림을 한번 잠시 보면 예, 가계가 기업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만납니다. 가계는 기업으로부터 생산물 시장에 가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 옵니다. 그러면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썼을 거고요. 그걸 가계 지출, 정확히 말하면 가계 소비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가계의 소비 지출은 기업에 그대로 흘려 들어가서 기업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 대신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게가 이 돈을 쓰려면은 돈을 벌었겠죠. 그럼 돈을 어떻게 버냐면은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의 물건을 생산 요소를 판매하는데 종류가 토지, 노동, 자본을 판매했겠죠. 빌려줬겠죠. 그러면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이 대가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굵은 점선은 점선은 이렇게 가고 있죠. 뭐라고 한다고 했죠? 뭐가 돌고 있죠? 재화 서비스와 즉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돌고 있죠. 이걸 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선을 보면 자, 점선을 보면 반대로 돌고 있죠.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화폐 흐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지 않고 직접 그려서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등교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하면요. 자, 가게가 있고요.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아까 전에 가게와 기업만 있었죠.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정부가 있고요. 외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제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는 차원인데 우선 개념을 하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와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제를 민간 경제라고 합니다. 자, 민간 경제에다가 정부를 포함한 경제 규모를 뭐라고 하냐면 국민 경제라고 합니다. 국민 경제에다가 외국을 포함하면 해외를 포함하면 개방 경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 그림을 한번 보면 가계, 정부, 기업 여기까지는 국민경제라고 하죠. 여기 적혀 있죠. 국민경제. 외국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방경제. 그래서 개방경제 체제의 무역활동을 하는 중경제 주체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은 이제 개방경제 모델로 우리 경제 주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정부가 여기 들어와도 정부의 역할은 뭐죠? 한번 그림을 보면 가게가 기업에게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한다. 이게 뭐죠? 토지 노동 자본. 그렇죠.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이 거래하고 있고요. 기업은 가게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건 생산물 시장이네요. 생산물 시장. 그러면 가게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죠. 임금 지대 이자. 자, 임금 지대 이자.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임금을 받고요. 지대를 받고요.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 구체적인 이름이 임금, 지대, 이자입니다. 그럼 임금은 뭘 제공하고 받은 돈일까요? 그렇죠. 생산 요소, 노동을 제공했고요. 지대는 뭘 제공했을까요? 자본을 제공한 겁니다. 아, 쌤이 방금 실수했네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지대는 토지를 제공한 겁니다. 이자는 자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럼 이걸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임금, 지대, 이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지대, 이자를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에다 나타내 보면 임금, 지대, 이자는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했던 민간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럼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는 당연히 가게와 기업에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갑니다. 제공합니다. 실물을 제공하는데 그 실물을 뭐라고? 재화죠. 재화. 정부가 가게와 기업에게 주로 제공하는 재화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아마 다음 달쯤에 배울 거예요. 예, 다다음 달에 배우겠네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를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를 다 공공재라고 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공공재는 정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짜로 제공하냐? 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을 하는데, 근데 그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가게와 기업에게 세금이라는 형태로 걷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세금이 뭐냐? 재정이라고 합니다. 가게는 소득이라고 했듯이 정부는 재정, 그러면 재정 범위 내에서 공공재를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가게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가게는 소비를 하면서 대금을 치릅니다. 이걸 소비, 기업 입장은 수입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그림을 여러분이 잘 그려야 됩니다. 이따가 학습지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외국이 있는데요. 외국은 수출과 수입의 대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을 이렇게 순환한다. 자, 순환한다라는 거 돌고 돈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물과 생산 요소, 즉 실물은 이렇게 순환하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반대로 돈은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고요. 또 가게는 이렇게 흘려 들어가고요. 기업도 이렇게 흘려 들어가네요. 그럼 정부는 그 받은 돈으로 이렇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네요. 자, 이런 관계. 결국 돈은 이 안에서 한 나라 내에서 돈의 양은 이렇게 서로 돌고 돌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도 점선이 빠졌어요. 수출을 하면 수출 대금을 받겠고 수입을 하면 수입 대금을 치르겠죠. 그래서 여기도 정확히 말하면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점선을 표시하는데 우리나라 돈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거래되고 있겠죠. 여기까지가 국민 경제활동에 순환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과 분배활동을 하면서 갑자기 경제순환을 배웠는데요. 이 생산소비 분배활동이랑 이 경제순환이랑 어떤 관계인가, 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생산활동은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가게 기업 중에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생산활동이 뭐예요? 그렇죠. 생산활동이 이겁니다. 새로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행위. 이게 생산이에요.
소비활동이 뭐예요? 소비활동은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쓰는 거죠. 요게 소비활동입니다. 소비활동. 즉 생산물 시장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분비활동이 뭘까요? 분비활동은 바로 이겁니다. 가게가 소비하기 위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필요한데 이 소득을 어떻게 얻는다고 했죠?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얻는 거죠. 요 활동을 분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돌고 돌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의 크기와 분배활동의 크기와 소비활동의 크기는 어때요?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흘러가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흘러가고 여기 있는 게 다시 이쪽으로 흘러가면 그 금액의 크기는 동일하죠. 그래서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의 크기는 한 나라의 경제를 서로 다르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다. 생산, 소비, 분배활동. 이 세 가지 크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쉬워요. 자,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려면은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필요한데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데 기업에게는 비용이 되는데 가게에게는 소득이 되는데 그 대가가 생산 요소를 공급한 사람에게 소득이 된다. 이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한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여기 나오네요. 생산에 참여한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분배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아까 전에 그림을 보자면 이게 분배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소비활동이 뭐냐? 소비활동도 쉽습니다. 소비활동의 포인트는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소비활동의 목적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 어떻게 수단이 뭐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이건 목적이고요. 이거는 수단이네요. 소비자는 소비활동을 할 때 어떻게 소비활동을 합니까? 그 돈은 분배받은 돈으로 소득 중에서 돈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저축이란 말이 나오죠. 옆에다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번 돈으로 뭐 할까요? 소비하고요. 저축하죠. 또 나머지 뭐 할까요? 세금도 냅니다. 자, 그래서 소득은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100을 버는데 소비를 80 하고 있고요. 저축을 10 하고 있고요. 세금을 10 내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 100을 벌어도 저축을 50 하고 소비를 40 하고 세금을 10 내는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이 컴포지션이 다 다르겠죠. 그럼 이거는 좀 소비를 많이 하는 측면이고 이건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득 중에서 소비와 저축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고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를 어떻게 할지도 가게가 결정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4페이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경제주체, 생산 분배 소비 활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를 경제주체라고 하는데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 있다. 가게는 기업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다. 가게는 자연자원, 자본, 노동, 즉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한다. 생산요소를 제공한다. 대가로 나오죠. 지대 이자 임금을 받는다. 지대 임금 이자의 합은 소득이다. 지대는 토지를 자연자원을 제공하고 받은 돈, 이자는 자본을 제공하고 받은 돈,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다. 자, 기업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하는 주체다. 생산의 주체다. 기업은 가게와 시장에서 만나 거래를 한다. 가게와 여기 무슨 시장에서 만날까요? 그렇죠.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기업은 가게에 생산물을 제공하고 판매 수입을 얻고 반대로 가게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아까 그 순환 모형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서로 의존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자, 정부 넣습니다.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도로,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 예, 공공재나 여기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도 민간 경제 주체와 같이 공공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한다. 정부도 직접 소비하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소비활동이란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목적이 뭐죠?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분비활동이란 생산 요소를 가게가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뭐죠? 임금, 지대, 이자를 받은 돈을 분비활동이라고 한다. 가게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의 크기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토론 주제입니다. 오늘 이따 다음 강의에 여러분 영상을 두 가지 보고요. 건물을 부수는 것이 과연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다음 시간 주제인데요. 택시기사가 영업용 택시를 구입한 활동은 소비활동인가 생산활동인가 한번 꼭 고민하기 바랍니다. 택시 아저씨가 택시를 구입했어요. 소비일까요? 생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주체를 경제주체, 가게, 기업, 정부, 해외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의 목적이 뭘까요? 가게의 목적은 소비의 주체죠. 요걸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게는 이 자리에 적겠습니다.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그럼 정부는 생산의 주체도 아니고 사실 소비의 주체도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후생 극대화의 주체. 자, 후생이란 말은 복지입니다. 복지. 쉽게 말하면 영어로 웰페어. WELLFAR이죠. 해외는 무역의 주체. 가게의 목적은 소비를 왜 하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왜 생산을 하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부는 왜 후생극대화를 하죠?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는 왜 무역하죠? 그렇죠. 이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럼 가게는 이제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있나요?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약이 따르는가요?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은 돈, 즉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소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작정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들 때마다 생산 요소를 구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즉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비용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주어진 돈 내에서. 정부도 국민들에게 무엇이든지 많이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세금이 한정되어 있죠. 주어진 재정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 소비자가 수요자일까요? 공급자일까요?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나는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는 사람입니까?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구입하는 수요자죠. 기업은 공급자죠. 자, 그런데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죠. 거꾸로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수요자. 그래서 가게와 기업이 서로 역할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역할이 바뀐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죠. 공급자. 아, 공급자가 아니고 이 자리. 잠깐만요. 자, 정부는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수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는 순환한다 이 그림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그려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